강원 CBS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서 지역 지역구의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대담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벨, 정의당 엄재철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재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방송을 들으시고 또 보고 계실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춘천시 선거구였다가요. 하루아침에 이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선거구 갑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 엄재철입니다. 하루아침에 선거구가 3번 바뀌는 모습에 우리 춘천 시민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많이 짓밟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가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던 일상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이제 좀 저희가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서는 광경이 제가 아침에 선거운동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광경입니다. 하물며 마스크도 보면 하루 종일 쓰고 있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어렵거든요. 근데 정치는 사실 더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1번 마스크, 2번 마스크 70년 동안 계속 갈아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춘천 그런 분들에게만 정치를 맡겨두다 보니까 이렇게 분구마저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남 탓하고 있죠. 싹 다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춘천의 미래가 밝다고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저는 박근혜 퇴진 촛불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거두 사거리에서 하이마트 사거리로 촛불을 들고 촛불 집회 전문 사회자로 시민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 때도 그렇고 광우병 촛불 때도 그랬고 춘천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목소리를 늘 함께 냈던 정의당 후보 엄재철입니다. 정의로운 춘천 사람. 이번에 판을 좀 확 바꾸고 국회를 싹 갈아엎을 사람 엄재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판을 막 흔들겠다라는 의지가 좀 느껴지네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유권자들이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내가 다른 후보들과 이것이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을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마치 자식들에게 집 하나라도 해주지 못하면 부모들이 미안해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청년들은 죽자고 공부를 해도 신분 상승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패배만 씌워주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거죠. 과연 이러한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고 무엇부터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해봅니다. 네. 기득권이죠. 월급을 타서 저축을 해도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부의 축적보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회. 네. 그러다 보니 요즘 30대, 40대가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요. 네. 또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웬 민주주의냐고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에 온 국민이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춘천에서도 거리로 나왔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민주주의가 말입니다. 바로 기득권을 바꾸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단체들이 함께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미통당은 위장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소수정당에 돌아갈 의석마저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때요? 그들 또한 미통당에서 그 위장정당 만들 때 꼼수정당이며 파렴치하다고 욕을 막 하더니 그들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또한 기득권 정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고 이러한 막장 정치 이번에 적나라하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엄재철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기득권에 한 번도 얽매이지 않았고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네. 2010년 야권연대 도지사 강원도 그때 처음 정권 교체를 했던 기억 있을 겁니다. 저도 그때 같이 야권연대로 공동지방정부 복지특보 2년 4개월 했는데요. 제가 퇴직할 때 저에게 큰 정당 가서 큰일을 해보라는 권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득권에 편입되는 거다. 거기에 가면
또다시 그 기득권 정당의 목소리에 눌려서 소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정의당으로 왔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거는 정당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저는 정의당입니다. 약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정의당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에서 30년 넘게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던 엄재철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번에 춘천 자존심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엄재철의 당선이 아마 심상정 당선보다 훨씬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 문제적인 부분들을 엄재철 후보는 바꿀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약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 첫 번째 공약이 뭐냐면 정치개혁. 그중에 직접 법안 제출할 거는 저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소환제를 제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당적 변경 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제출해 볼까 합니다. 당적을 변경하는 걸 막겠다. 그렇죠. 예. 3년 전 우리가 촛불을 들고 그렇게 많이 거리로 모여서 외쳤을 때도 지역구 국회의원 사퇴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해 겨울 국민들의 촛불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물며 시장, 군수, 기초의원, 도의원들도 다 끌어내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죠.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들의 그 기득권을 이번에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당의 당적을 변경할 시에는 비례대표를 내려놔야죠. 예. 그렇게 해야 이번에 보면 다른 정당의 꼼수로 빌려주거나 꿔주거나 네. 셀프 제명하거나 예. 이런 정치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회에 사실 아직도 만연해 있는 차별을 좀 많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요. 네. 차별금지법. 네. 여성이라서 청년, 노인, 장애인이라서 사회적 약자가 대한민국에서 살기에 아직도 많이 힘이 듭니다. 정의당 엄재철은 그들분들과 함께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거 이외에 또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일자리의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네. 그 정규직 일자리가 대물림되고 세습되어지는 광경이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속속 이제 하나 둘씩 이런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일자리에 대한 것도 그 차별금지법에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하면 바로 그런 차별을 없앨 수 있다. 똑같이 네. 일을 일을 하면 똑같이 월급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저 두 번째 공약을 할 거고요. 네. 하나는 춘천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번에 시내버스 관련한 문제입니다. 네. 시내버스 노선 변경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 특히 여기가 오늘 여기 서면으로 왔는데요. 서면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한 후보는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겠다, 원상 복귀시키겠다라고 하고, 다른 후보는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 노선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또 시민들의 세금이 또 계속 혈세가 들어가야 돼요. 네. 적자 노선이 계속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적자 나는 노선은 폐지하거나 줄이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답은 완전 공영제로 하자. 대중교통은 이제 시민들의 발과 손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이거 완전 공영제로 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서비스, 제대로 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자 노선도 그 교통 편의를 누군가는 교통 약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럼 세금은 그런 데 써야죠. 바로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세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춘천에서 실현시켜서
대중교통의 천국으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게 세 가지 주요 공약들을 크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 갖고 계신가요? 좀 쑥스럽고 죄송한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네, 되게 성실하게 인사를 좀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를 만날 때는 꼼수를 유권자들이 금방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실하게 한 분 한 분 만나서 네, 엄지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를 네,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 대면 선거운동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인사를 드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지나시던 어떤 유권자분이 보셨나 봐요. 저에게 문자를 좀 보내서 당신의 인사하는 모습을 봤더니 정말 진정성 있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당신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감동이었죠,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침 맞고 있거든요. 허리가 아파갖고.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유권자들 앞에서 설렁설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면 선거운동이 안 되니까 SNS라든가 영상, 유튜브를 좀 찍어서 시민들께 저의 진솔한 모습,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엄지철이 하고 싶은 것을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많이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왔는데요. 딸아이가 그걸 막 편집을 해서 같이 재미나게 해서 올려주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유튜브 계정이 제철이 제철. 그래서 엄지철 찾아주시면 네. 제 영상이 떠오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CBS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 것처럼 예. 영상도 좀 이렇게 재미나게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좀 다가가면 네. 선거운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하자는 의미로 여쭙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상대 후보들의 장점을 좀 꼽아보자면 어떠실까요? 후보 확정된부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김진태 후보 같이 아마 경쟁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시민들하고의 스킨십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노래교실 같은 데 가면 뭐 1시간씩 같이 노래교실 같이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스킨십은 사실 노래는 제가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그런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사실 보면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원외예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외 위원장이 도당위원장 하시는 건 아마 유일한 것 같다. 그만큼 네. 지역관리, 조직관리 잘하시는 것 같고요. 네. 육동환 후보는 뵐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분 이제 두 번인가 음. 새벽시장에서 뵀는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분들에게 배려하는 손짓이라든가 마음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다들 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총선에 당선될 경우에 원하시는 상임위원회가 있으신가요? 복지는 엄지철이 잘합니다. 예. 아까도 이제 2010년도에 제가 강원도지사 이광재 도지사 때 4개월, 최문순 도지사 할 때 복지특보로 2년을 도정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럴 때 처음 2010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지금 한참 전 이야기 같지만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잖아요. 네. 그때 처음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이끌었던 그래서 그 2010년도 강원도지사 출마했을 때 무상급식을 이끌었고요. 바로 도정에서도 첫 사업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복지특보를 하면서 강원도형 ULS 시스템 의료 체계를 좀 잡는 것도 좀 도입을 했었고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땀 흘려서 많이 만나고 거쳐간 데는 여전히 서민들의 복지로 남아 있다. 네. 이런 자부심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복지 쪽으로. 요즘 이제 코로나 특히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한번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네. 마스크를 일일이 사러 줄을 서야 되는 것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공적 체계로 마스크 무상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이 그 공적 의료 체계가 무너진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 국공립 의료기관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이것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네.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그 공적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공공의료를 통해서 이런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되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다뤄보고 그 체계를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자신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모든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3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후보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실까요? 네. 어. 왼쪽 거 뽑습니다. 제가. 왼쪽이 더 땡겨요. 제가 남들이 저보고 좌파라고 합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담겨 있나요? 도전. 도전이요? 네, 혹시 짐작 가시나요? 예. 도전. 사실 그동안 춘천시장,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재도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만 나가면 거의 다 나가는, 다 나가보는. 예. 엄재철의 도전이 이번이 5번째입니다. 5번째. 네, 2006년도에 기초의원으로 처음 춘천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요. 네.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2010년도 강원도지사 선거, 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강원도의원 선거에 이번 다시 또 총선 도전. 네. 5번째입니다. 네. 엄재철의 도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도전을 하는 이유는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18.82%를 얻어서 역대 진보정당 후보자들 중에 제일 높은 득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 제가 이제 얻은 후배, 민주당으로 출마한 후배를 만났죠. 그 후배한테 저보고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엄재철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 각 시민사회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서 뛰어왔던 활동가들이 다른 기득권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라 진보 정당인 정의당으로 와서 출마를 해도 당선될 수 있는 희망을 꼭 보여주고 싶다. 네. 엄재철이 그 앞에서 그 길을 뚫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껏 많이 다른 기득권 정당으로 갔던 그런 훌륭한 후배들도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목소리 내지 않겠나?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가 꼭 한번 뚫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또 할 겁니다.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네. 근데 누군가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후배들도 그 길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엔 아직 진보의 목소리가 확연히 필요하고 앞으로 진보는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는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네. 저는 엄재철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더불어민주당이나 미통당에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는 정말 하고 싶어요. 네. 선거법은 그러니까 99석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는 소수정당, 즉 정당 득표는 있어도 지역구 후보자가 모자라서 제대로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제도를 보완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저는 위장정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서 나머지 것까지 다시 또 챙기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이렇게 후진 정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유권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정당 득표는 이번에 위성정당 빼고 나머지 정당에 투표해달라, 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좀 듣고 이 시간을 좀 마쳤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 하실까요? 예.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누구는 야권을 심판해야 된다 하고, 누구는 이번엔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현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잘 이겨내고요,
잘 이겨내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깨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춘천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던져봅니다. 기득권을 깨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깨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춘천 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평등하고 누구에게도 기회가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저는 이것이 엄지철의 도전이고요.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런 목소리를 냈던 많은 후보자들도 있고 정당이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5번째 도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엄지철이 해왔던 건 이제껏 노동자, 농민, 서민, 약자들의 편에서 한결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이번에 엄지철의 당선은 사실 놀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시민들과 함께 해왔던 그 노력이 반증되는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많이 만난 후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은 이제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좀 좋은 세상에서 그리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겠다. 감히 자신 말씀드리겠고 이제 판이 좀 뒤집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를 다 갈아엎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엄지철이 춘천 시민들과 그 길에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공정한 경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정의당 엄지철 예비 후보와 만나봤습니다.